안녕하세요. 아이엠 닥터 임상락입니다. 오늘은 하루밥상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하루밥상 뭐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아침, 점심, 저녁 그렇게 세 끼 드시는 걸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식단이랑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좀 불편한 증상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단을 바꾼다던가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추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. 신청하시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댓글로 남겨드릴 거예요.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하루밥상 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. 그 게시판에 글쓰기를 누르고 들어오면 제일 위에 작성자랑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글을 수정할 때 왜 아무나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글 수정할 때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데 노출되거나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기억하기 쉬운 거 입력하시고 바로 글 작성하시면 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. 이메일 주소도 하나 거기 적어놨는데 그리로 보내주시거나 아주 간단한 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댓글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영상으로 찍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하루밥상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면은 여기 보면 변비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하고 글을 써주셨는데요. 보니까 사진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없어도 괜찮으세요? 사진 없어도 충분하게 몇 마디만 담아 주셔도 제가 읽어보고 그 정보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은 어떤 분인지나 뭐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신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많이 보여요. 지금 여성분이시고 52세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키가 158에 60 정도면은 몸무게는 살짝 있는 편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변비 때문에 지금 불편하신 게 오늘 사연 주신 이유인 것 같고요. 바빠서 사진은 못 찍었다고 얘기는 하시네요. 근데 아침은 김밥 괜찮죠? 그 안에 뭐 채소도 많이 들어있고 밥도 충분하게 드실 수 있고 해서 아침 김밥 아주 훌륭한 식사인 것 같아요. 그거 다 넣어놓고 몇 개씩 집어 먹는 편이에요. 점심은 손님들 나가고 3시 정도라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반찬이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죠? 그리고 저녁은 장사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9시 정도에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이 보통 통상 먹는 그런 점심시간 저녁시간보다는 좀 많이 늦네요. 이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점심시간에 좀 손님들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고 그거 정리하고 하다 보면 보통 뭐 3시 그 정도 되죠. 그 정도 하면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그때 먹는 것도 주방에 있는 반찬이나 찌개 같은 거 담아놓고 뭐 보통 그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한 군데 담아놓고 같이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나마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나물 반찬이나 이 김밥집인 것 같은데 김밥에 들어가는 뭐 이런 나물이나 그런 식이섬유가 있는 것들을 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녁도 9시 정도에 드시고 점심이랑 마찬가지로 남은 반찬들이랑 해서 먹어요. 그리고 저녁을 조금 많이 먹는 편.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아침부터 아마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 9시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.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막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가 9시 정도에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거죠. 밀려왔던 그 공복감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식욕이 완전 폭발을 하죠. 그래서 그때 남은 반찬이랑 해서 좀 많이 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없고 먹고 있는 약도 다 없다. 비타민은 좀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. 요새 건강기능식품들 많이 드시죠. 그리고 김밥이랑 김치, 된장찌개, 볶음. 그렇죠. 이런 것들 파는 아마 분식이랑 뭐 일반 식사랑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는 그렇게 팔고 있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김밥 나가는 양이 있다 보니 제대로 아침을 차려 먹지 못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아침부터 좀 바쁘신 것 같아요. 아침에 김밥이 나가는 게 아마 아침 식사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제 뭐 사가거나 이런 그런 직장인들이 있는 근처 뭐 그런 데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아침에 김밥을 좀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많이 바쁘니까 제대로 차려 먹지는 못하시겠죠. 맞아요. 이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아놓은 김밥 몇 줄 썰어 놓고 아줌마들이랑 오며 가며 먹고 있어요.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김밥 이렇게 썰어 놓고 몇 개씩 집어 먹는다는 게 이건 것 같네요. 그리고 제때 먹지 못해서 그런지 변비가 점점 그래요. 변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. 변비에 좋은 것들 추천해 주셨으면 해요. 이거 일단 식습관이 좀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런 분한테 뭐 아침 시간, 점심 시간, 저녁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라고 얘기 드리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, 사실. 아침에 장사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고,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이렇게 식당에서 있는 반찬이랑 찌개 같은 것들 해가지고 같이 드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점심이랑 저녁 식사가 부실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은 약간 이제 좀 딜레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을 조금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 뭐 이런 편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변비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변비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식이섬유 섭취량이 충분한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게 되죠. 그런데 식당이시라서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.
거기에 있는 나물 반찬이라든가 김밥에도 뭐 시금치라든가 이런 당근 뭐 이런 것들 채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찬을 좀 갖추기가 쉬울 것 같고,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판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맞는 뭐 밑반찬 몇 개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짜지만 않게 해서 좀 드시면은 반찬과 밥을, 그러니까 점심이랑 저녁 식단을 아주 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있는 식단이 시간이 약간 좀 미뤄지는 게 걱정스럽긴 한데 아주 안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식이섬유에 관련해서는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, 또 변비 있는 분들한테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려요. 많이 움직이세요. 오랫동안 앉아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장도 움직이는 게 이렇게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배에 있는 배 앞에 복직근이랑 뭐 뒤에 있는 근육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게 장을 마사지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은 아니신 경우니까 뭐 홀도 왔다 갔다 하고 서빙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, 그런 분들 생각을 하면은 운동량도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유산균 섭취에도 말씀을 드리죠. 변비가 있을 때 유산균 많이 드시면은 그것 때문에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 좀 원활한 배변 이게 가능하니까 유산균은 좀 챙겨 드셔라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죠. 그 유산균만 드셔서는 안 되고 충분한 수분, 충분한 물을 드셔야 되는 것들이랑 일정 정도의 좋은 기름 그걸 섭취해 주시는 것도 장을 좀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장을 자극을 줘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기름도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.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 아침에 좀 루틴하게 먹는 걸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일이 바빠서 뭔가 이렇게 딱 제대로 뭐 밥이랑 국이랑 식이섬유 많이 있는 채소들만 놓고 이렇게 먹기에는 사실 좀 힘든 환경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트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. 요거트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당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건 안 돼요. 당분 많은 거는 사실상 오히려 이렇게 뭐 혈당을 더 높인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. 당분이 없는 거 전날 아니면 댁에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요새는 그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저렴한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유랑 농축 발효 있잖아요. 그 불가리스 같은 거 그런 거 섞어 가지고 하루 한 12시간 그 정도만 놔두면 아주 딱 알맞게 요거트가 만들어지거든요. 무가당에. 그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맛이 없어요.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막 밍밍하기도 하고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해서 맛이 없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자꾸 넣으시더라고요. 근데 넣을 때 견과류 좀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견과류에 그 기름도 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요새 또 그 요거트 드시면서 좀 꿀 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조합들 추천해 주시는 것 중에 올리브유 드시는 거 있어요.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번 써보셨나요? 올리브유 이렇게 보통 추천드리기는 3mm에서 4mm 정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약간 작은 그 밥공기 같은 데다가 요거트 담아 놓고 3번, 4번 이렇게 둘러야 될 거예요. 그 정도 되면 한 3, 4mm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올리브유 그래도 위에 한 층 정도 이렇게 자작하게 쌓일 수 있게 그 정도 양을 넣으시고, 거기다가 견과류, 요새는 마트 같은 데 가도 이제 하루에 한 봉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소포장돼서 나오는 견과류들이 많이 있잖아요. 다양하게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정도 넣으시면, 거기에 베리 같은 것들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말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드실 때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셔 가지고 위에다 담아서 잘 섞어서 드시면 이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유산균 섭취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그 견과류나 아니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때문에 장도 자극하고 변이랑 대변이랑 장 사이에 이렇게 윤활 작용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배변에 훨씬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마 하루에 좀 루틴하게 요거트도 준비는 좀 수고롭겠지만 그건 좀 준비를 하시고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거 이렇게 섞는데 얼마 걸리진 않거든요. 내 몸을 위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5분만 딱 하루 아침에 5분만 투자를 하셔서 그런 루틴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변비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잖아요. 그런데 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커피를 드세요. 커피를 아메리카노나 뭐 이렇게 좀 옅게 타서 좀 큰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갖춰가지고 좀 하루 종일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거나 아니면 뭐 녹차 이런 것들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. 변비 있는 분들이 커피나 녹차 드시게 되면 거기에는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, 카페인 이뇨작용 있잖아요. 소변을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. 소변을 더 많이 빼면 몸의 다른 어딘가에는 충분한 물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. 몸에 있는 물은 일정할 텐데 소변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빼면 다른 데는 다른 데로 나가는 뭐 땀의 양이 줄어든다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더 굳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변비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, 녹차, 뭐 초콜릿 이렇게
좀 탄산음료 이렇게 카페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뭐 물 드시는 게 좀 원활하게 하려고 커피나 녹차 같은 거 활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허브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물 차갑게 가지고 이제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사연은 좀 바쁘신 분인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뭔가 챙겨 먹기가 뭐 대부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. 그래서 아침 루틴으로 변비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요거트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올리브유에서 견과류까지 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.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